자, 오늘은 프린트물 드리는 것에서 세로로 된 거, 십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제가 한 두 차례 육천적인 거 하고 그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 요거 가지고는 살펴보고 중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면서 진도를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는 69쪽, 70쪽, 71쪽 뭐 이래 다 지나갑니다. 72쪽 육친과 소속표 지나가고 그다음에 육친의 뭐 상생상극 응용 가능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해드리고 거의 지금 중급에서는 전부 육친과 십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되거든 우리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많이 실어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알 수 있는 게 우리 처음에는 우리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그 명주의 인연 어떤 인연과의 인연을 더 친해야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멀리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 십신별로 우리가 그 사회성도 알아봤습니다. 사회성도 알아봤고 그래서 또 이제 심성, 심리 이제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오늘은 이제 총괄해서 마지막이니까 요 십성 생성 과정으로부터 그 십성의 인연과 그다음 심리와 사회성을 총괄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신 10개의 별, 십신이라고 세로로 된 거 요것만 보셔도 오늘 좋습니다. 자, 십신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십신. 그냥 우리 오행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10개의 별 십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집어넣어서 표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저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뭡니까? 비견과 급제. 그죠? 비견과 급제는 어떠서 비견과 급제는 경쟁심이고 주체성이고 거기는 저 프린트물에는 아라고 돼 나라고 본인 중심 나라고 해놨는데 주체성 생존 욕구가 강하다. 이건 생존 욕구 사업성이다 얘기죠.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십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오행이 많은데 나를 칭하는 오행이 많더란 얘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 저인데 이게 많은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여기서 이제 비겁에 해당되는 거죠. 비견과 급제, 비겁에 해당되는. 그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경쟁심이 강하고, 그죠? 자기 주체성도 강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존 욕구란, 사업적 욕구입니다. 사업적 욕구. 사업성도 상당히 있다라서,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견과 급제는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그죠? 옆에 비견은 주체성 옆에다가 동반자 이래가서 동반자라는 것은 비견은 긍정적으로 아자한테 일간한테 어떤 일간 외의 비견들은 일간한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요게 또 비견도 많아지면 어떨까요? 많아서 천간에 떠 있는 것과 지지에 있는 것과 또 달라지거든요. 지지에 있는 것은 나보다는 어떻습니까? 지지란 자 우리 일간은 그죠? 지지에 있는 것들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이잖아. 천지잖아요. 그래서 지지에 나와 똑같은 글자들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지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내보다 똑똑하지 않죠. 그런데 천간에 떴어. 천간에 뜨면 비견이 뜨면 어떨까요? 비견이 내가 강하지 않지만 뜨면은 나를 도와주기 위함이고, 그죠?
육신적으로 누굽니까? 친구, 형제, 동료들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며 긍정적이다 했잖아요. 나한테, 아자한테. 그런데 많으면서 또 떴어. 그러면 요 많은 건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놈 중에 내보다 똑똑하고 또 놈이 한 놈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천간에 뭐 똑똑해서 하나 드러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비견급이 주체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자들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거나, 그죠? 또 나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비견은 다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본인 한 놈이 똑똑가 있어. 여기도 떴어.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나의 경쟁 대상이 된다.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비견급 중에 급제가 많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 급제도 마찬가지로 급제 보면 일단 비견과 급제는 나한테 작용하는 것은 이 공통적입니다. 뭐 급제는 주체성, 뭐 타인을 무시 일어나지만 비견급이 강하면 일단 강하면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주체성이 강하고 타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아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급제라는 것은 그 경쟁자를 말하고 나인데서는 경쟁자를 말하기 때문에 급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떠 있다. 급제가 떠 있다는 것은 나한테서는 어디 가도 세상에 사회에 나가면 급제가 있고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도 급제가 떠 있구나. 그걸 보고 급제가 밑에 있는 건 급제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비견은 우호적이고 급제는 경쟁이다. 그죠? 나를 급탈하는 거다. 급제 자체가 나의 재물을 급탈하는. 그래서 이제 안 좋다라고 보는데 밑에 있는 급제들은 뭡니까?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급제값은 내가 급제를 다스릴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 또 여기서 급제라 하더라도 양간의 급제와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다. 그죠?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의 목인데 그냥 급제를 하면은 야가 일주라면 요게 급제고 야 기준으로 보면 요게 급제예요. 양과 음의 차이입니다. 양의 급제는 요거잖아. 그래 을의 특징이 뭡니까? 음의 특징은 부드러움이다. 일단은 양은 크고 강함을 표시하고 목화 토금수 다 그래요. 음에 비해서 크고 강하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서 요거는 뭡니까? 요것을 있어야 요게 그래 을목은 급제는 요거잖아. 을목에서의 음은 양의 급제를 잘 활용합니다. 칡능쿨 같은 게 이 능쿨 뿌리가 뭔가 하나 벽이 있어야지 그걸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급제라 하지만은 음일간자들은 양의 급제를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건 녹화되기 때문에 곤란하네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음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음일간자들이 양을 급제를 잘 활용한다는 거죠. 잘 활용한다는 게 뭡니까? 내 주변 사람들로 이용하는 거라. 좋게 얘기하면 활용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명이 이 일간이 을일간입니다. 을유 일간이가 아니래요. 그래 일간인데 그 바로 앞에 이 갑자가 있습니다. 갑자. 을유가 이런데 여기 이런 형국이라. 그런가? 갑자. 아마 이럴 거예요. 갑자. 여하튼 뭐 이래 있어. 이래 여기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래 있는데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 지금 현실적으로. 그죠? 주변에서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잘 활용하고.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자, 이 의미를 만약에 여기 갑이 있는데 을이 있으면 갑은 을 때문에 귀찮아 죽어요. 맞잖아요. 방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갈 길을 여기에 자꾸 잡히잖아. 이 급제를 그래 이제 이걸 이제 명리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양간의 급제는 그죠? 급제값을 치러야 되고 급제 치러야 되고 음간의 급제는 잘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명의 특징입니다. 그죠? 근데 양간에 내가 급제를 띄워놨지 음간에 급제를 띄워놨지 활용하고 양간에 내가 급제를 띄웠다면 내가 급제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무조건 급제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가 용선다는 제 이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내가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급제값을 치르는 급제는 뭡니까? 내 걸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안 주면 뺏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제를 충분히 치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급제값을 안 치르면 만약에 아래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과 다시 어떤 공동된 사업을 해서 또 아니면 내가 불에서 그 사람들이 나의 재물을 벌어주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벌어주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됐다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안 주면 어떨까요? 내 걸 어떤 형태로든 뺏어가려고 해. 그런데 나는 이미 명을 알았어. 이 사람들이 통해서 그러면 뭐 인센티브든 어떤 명분을 통해서 뭐 보너스든 그죠? 통해서 뒷주머니에 채워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로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돈이 나가지만 내 욕심을 조금 비우면은 급제값 그게 이제 우리가 명리적으로는 급제값을 치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간이라면 그래도 자 그래서 이제 이 비견급은 이렇다. 그죠? 그래서 비견급의 양간과 음간은 이제 어떤 처세를 하면서 사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주, 그죠? 시계방장으로 한 칸 내려오면 친화력의 욕구라고 해놨습니다. 요 친화력의 욕구는 비견에서 생하는 거니까 식상을 뜻합니다. 육신적 식상을 뜻한다. 이 식상은 의식주를 말한다. 친화력의 욕구란 뭡니까? 표현을 말하는 거죠. 표현. 그죠? 그래서, 식상은 직업적으로는 언론, 방송, 그죠? 식신과 상관입니다. 상관은 언론, 방송, 예능, 교육, 디자인, 뭐 이런 등의 재능이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식신은 기술, 특수기술, 제조,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근데 친화력의 욕구, 식상은 의리도 있고, 기본적으로 베풀기도 한다. 이런 거죠. 식상은. 그래서 그 건강, 수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 활동성을 말하거든요. 식신과 식상은 활동성을 말합니다. 활동성을 말해 식신은 내가 의도적인 내 몸의 활동성을 말하고 상관은 임시방편적인 활동을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신은 좀 무던합니다. 끝까지 쭉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고 상관은 어떻습니까? 쭉 나가보다 아니면 눈치를 딱 보고 아니면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그 환경을 굉장히 빨리 눈치챕니다. 그 환경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이 적응력이 카멜레온 같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수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만약에 식상이 극을 받으면 그죠? 식상이 극을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식상이 극 받으면은 그 해는 활동성이 잠시 극 받는다는 거거든요. 활동성에 저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우리가 명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는 뭡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시주에서는 알 수 있는 게 나의 이제 이 가장 노후에 내가 어떤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 노후의 모양을 식상이 여기 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늦게까지 나이 들어서 노년에까지 많은 활동을 하겠네라는 거는 건강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식상에 있으면 이런 게 그래서 건강을 담당하는 기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기에서 식신과 상관은 그죠? 식신과 상관은 식신은 먼저 걸 연구하고 하는 아까 무던하다 했지 않습니까? 무던하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분야에 꾸준히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 기술이라면 그 기술의 전문 분야가 되고 글과 학문이라면 그 글과 학문에 그 해당되는 그 과목에 전문가가 석박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식신은 머리 쓰는 일에 능통하고 잘하고 장점을 갖고 있고 상관은 똑똑하고 총명하고 이러하지만은 말하는 부분 쪽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능통하다. 상관은 특징이 그렇다. 그래서 상관은 욕심도 좀 있다. 상관은 왜? 편재를 생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생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재주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술 쪽으로는 특수기술, 그 다음에 상관은 부르주아 근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허영심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은 현실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 임기응변도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쪽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상관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상관의 장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상관의 그 장점을 잘 살려야 된다. 상관의 장점은 많다. 부르주아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으러 가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 거 또 브랜드 있는 거 빵 사도 뭐죠? 빵 브랜드 뭡니까? 빵 브랜드 뭐예요? 제일 유명한 거. 빵 브랜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뚜루주레 하고 그거 뭐죠? 또 뭐 있잖아. 파리바게뜨 그렇지. 그런 거면 그냥 일반 뭐 천빵 이런 거보다는 그죠? 그런 걸 선호하고 브랜드를 많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자꾸 금방 생각. 아까 제가 이제 여권을 이제 다 돼가지고 올 6월인가 뭐 이래가지고 여권을 그래 어제 머리도 이쁘게 좀 깎아 돌라 했더니 캣띠만은 알바가 찍어라 이래 하니까 지문이 다르대요. 10년 전하고 다른지 신분증 다르게 하고 그 주민등록증 지문이 다르대. 그래 계속 또 다시 했거든요. 그리고 지문을 왜 다루노 하면서 다시 했는데 그래 하는데 이거 지문이 왜 다루는 모르고 이럴 수 있대요. 근데 한 달 전에 왜 갔다 왔거든요. 전에 안 갚대거든요. 한 달 전에. 거의 한 달밖에 안 됐거든.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고 하기는 시스템에 이제 그럴 수 있대. 그걸 그 하면서 묻는 기라. 그래 태어난 고향이 완전 치매 환자 취급하더라고.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래.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몇이냐? 그 두세 달. 또 저번에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와, 진짜 그렇더라고. 지금 이것도 브랜드인데 이야기하니까 금방 진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재성은 재물은 재성이라고 하는데 십성에서 편재와 정재죠. 편재와 정재인데 재성은 재성의 이제 특징은 식상생재니까 식상에 있는 결과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취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편재는 사업성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지만 재성은 재물을 말하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그
학업적으로는 금융계통, 직업적으로는 금융계통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제와 정제의 차이는, 편제는 같은 이 재물로 봤을 때 편제는 내 것이 아닌 우리 공공의 재물, 그 누구 건지 몰라요 일단은. 그죠? 공공의 재물을 편제라고 보고, 정제는 이미 내 것을 말합니다. 내 것. 그리고 정제가 있는 것과 편제가 있는 것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정제는 현금성 재물이고 내한테 확보되는 연금성 재물이고 월급 같은 재물이지만은, 편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취해야 해. 그래서 편제는 욕심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짙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제는 큰 재물이기도 하지 한 방에 얻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편제는 배짱이와 같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배짱이 한 방에 큰 돈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짱이와 같다. 그 다음에 성격이, 편제는 굉장히 급합니다. 왜? 정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가지고 이 두 달, 석 달, 1년을 모아서 내가 뭐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래 한다 하지만은, 편제는 한 방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편제는 이 십신의 10개 중에 특징이 가장 급하다, 성격이. 그리고 편제를 일제에 깔고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빨리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이런 데서 읽을 수 있다. 이래 보고. 그래서 편제는 사업성이다. 그래서 큰 재물 요걸 말한다. 그죠? 부동산성 재물. 그죠? 그 다음에 빨리 한 방에 빨리 얻어 걸리려고 하는 속효성 재물. 그죠? 제가 지금 이 글씨를 제가 지난주에 수성구에서 한번 좀 읽으면서 해달라고 해갖고 기초과정에 있잖아요. 읽으면서 했거든. 지난번 우리 선생님도 말씀 다 하셨잖아. 그때 그래 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리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진짜. 그래서 편제는 얼렁뚱땅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편제가 일제에 깔았으면 그 사람 성향은 그런 성향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너무 막 정제같이 막 앞뒤 잣대로 갖다 제가 이거 내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거 얼마나 수익이 나오겠노, 너무 일하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얼렁뚱땅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는 얼렁뚱땅 하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얼렁뚱땅 하는 그런 성격도, 성정도 있다. 그럼 거짓말도 좀 뭐 때로는 할 수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교적이다. 사업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상당한 말재주도 있다. 돈 버는 기술이 있다.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정제는, 이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확하다. 정제를 일찍 깔았으면 그 사람 성향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일찍이 아니더라도 뭐 월지에 있든 뭐 어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MBTI인지 뭐 요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히 지금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네, 한 번도 해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이 십신론으로 접목시키면 굉장히 저는 훨씬 더 그거보다 더 뭐라 해야 되노, 디테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정확하고, 또 정제는 상당히 이 신용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왜 신용이라고 얘기하면, 정제가 정제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정제의 재물은 내 거라 했잖아. 편제의 재물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벌어 돌려야 되는 거지만, 적긴 하지만은 내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사회적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내 집에서 내가 쓰는 것이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잖아. 그죠? 여기도 나의 미래고 자식이고 이러지만, 여기는 내가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자리, 위치잖아요. 내 것을 오해한다. 정죄는 내 것이잖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것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어떻습니까? 내 것을 우리 여럿이 같이 쓰자고 내놓으니까 굉장히 신뢰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다. 예? 어디 여기야? 거기 아니 저 사회 쪽에 정제 있으면 직장 다녀야 되죠. 그렇죠. 이 사람 내 것을 사회에다 자꾸 내놓는 경우가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형국인데 이런 사람들은 돈 조금 있어도 돈 좀 같이 쓰기도 한다. 그래서 신뢰를 많이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검소하다. 왜? 그래야 이 퍽퍽 잘 쓰진 않아요. 되게 편제보다는 이래. 그걸 의에 보면 편제는 경제적 관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든. 또 써야 돈 들어온다 이렇거든요, 성향이. 그렇지만 정제는 어떻습니까? 내 쓸 때는 쓰더라도 칠레 팔레 영 대가 없이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편제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렇죠. 합리적 정제는 굉장히 합리적 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재물은 관으로 넘어갑니다. 관에서 이제 이 재생관 하죠. 관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관은 벼슬, 취직, 직장, 승진 이런 걸 이해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식상생재 성취한 내용의 돈으로 관은 어떻습니까? 유지하고 안정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한 욕구가 강하다. 그죠? 그래 재생관이라는 얘기죠. 재생관 하니까 그래 재를 유지하고 그죠? 안정지속을 욕구하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관이란 건. 그래서 재생관은 재물을 은행에 갖다 보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거예요. 또 관은 직장으로 본다면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관은 그래서 관도 공무원, 국가적 공무원, 또 일반인들한테는 직장,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규정, 규칙, 법 이런 것들이 전부 관에 속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편관과 정관에 있죠. 편제, 정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편자가 들어갈 편관은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순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발정자 들어갔거나 발정자 들어가 정제거나, 그죠? 정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순리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옆에 있습니다. 강압적이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 편관은 이 10개 십신 중에 가장 뚜렷한 인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가장 급한 거는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편제라 했죠. 그는 자기가 빨리 결정해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편관은 인내하고자 하는 성정을 갖고 있다. 왜? 나를 극하니까. 나를 극하는 것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극복하고 하고 나면 나중에 뭔가를 반드시 이룬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 시상일위 편관은 귓객이다라는 거예요. 시상의 끝에, 제일 끝에 편관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 편관들은 어떻습니까? 오는 것도 극복하고 나중에 그것을 취하기 위함으로써 중간에 것들은 다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상일위 편관은 귓객이다. 한 분은 그걸 기승전결, 그죠? 그걸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에서는 극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편관은 굉장히 나를 무자비하게, 흉폭하게, 그죠? 비합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흉폭, 투쟁적이다. 편관은 상당히 투쟁적이기도 하고, 편관의 성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흉폭하고 결단력 있고 고독하고 권력을 가진 직업군들, 군인, 경찰 뭐 이런 것들을 다 편관에 속한다. 편관의 직장에 속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관은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한 카리스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같은 관이라도.
굉장히 정관은 보수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순리적이고 그 평관성 공무원은 권력, 군인, 경찰 이런 쪽에는 평관성이고 행정직 공무원, 그죠? 행정직 일반 공무원들은 정관성 직장에 속한다. 정관이란 품행이 단정하고 청순명랑하고 재주와 지모가 특출하다. 성정이 정관의 성정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도 마찬가지로 인성은 나인데 주는 거예요. 나인데 주는 것을 모든 것을 인성이라 한다. 그래 인성이 있으면 내가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식상은 내가 주고자 베풀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인성은 배움의 글과 학문을 뜻한다. 나의 지식, 머리에 들어온 건 나한테 뭐 현물이 들어오든 무슨 들어온 것을 다 이제 인성이라 한다. 그래서 인성은 글과 학문, 배움의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굉장히 인성은 수용적이다. 그래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수용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다. 그래 인성에 도장 인자를 쓰는데 그것을 문서, 합격 이런 걸 자격증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편인과 정인의 차이는 편인의 이제 대표적으로 글과 학문이라 했으니까 편인은 철학, 일반적 학문이 아니고 철학, 의학, 종교학, 법학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수 분야의 학문을 말한다. 그런 쪽에 학문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인은 수용적이기도 하지만 편인성 수용은 약간의 의심도 있다. 그러면서 변덕도 좀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운에서 편인의 운이 오면은 질병, 파재, 재난, 이별을 뜻하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은 일반적인 학문이다. 우리 제도권에 있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인의 성정은 자비심도 있지, 옛날에 선비와 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인은 좀 귀인격으로 보여집니다. 사람 생김새가 또 그렇게 좀 보여져야 그렇게 보면 되고 학문과 배움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성은 정인성의 배움의 욕구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인성은 대인의 품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은 정인이 특히 그렇습니다. 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은 대인의 품격이 돋보인다. 그다음에 문제는 대인의 품격이 보이고 점잖지만 그죠?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결점도 있다. 왜? 인성이 강하니까 내가 많이 우리 사회의 병폐가 뭡니까? 늘 싸우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인성 때문이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가 자꾸 사람들의 다툼거리가 있는 게 뭡니까? 각자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무조건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한 해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문제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많아집니다. 내가 머리 많이 들어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얘기거든. 그게 뭐 지혜를 쓸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성만, 지식만 가지고 있지 지식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지혜를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죠?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을 지혜로 성화시켜서 잘 쓰면 그러한 요즘 현대 사회의 싸움은 최소한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육친 관계와 십성 또는 육신 관계와 십신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중고급의 진도를 한 단계씩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는데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없으면 심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